예전부터 동양은 서양에게 있어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서양에서 접해볼 수 없었던 그 독특한 문화와 동양만의 그윽한 분위기가 절로 미스테리함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감탄했던 신비한 만큼이나 어느 동양인이 20세기 초반 부각되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고 거쳐 아직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속의 만다린,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에서 주윤발이 맡은 악랄한 동양인 해적 사오팽 역할 역시 이 동양인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1963년도에 처음 선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되고 있는 SF 드라마 시리즈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간 닥터 후에서도 이 인물은 악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악당임에도 캐릭터가 풍기는 독특한 매력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은 흘렀지만 TV 드라마, 영화, 그리고 만화 등에서 수없이 재창조되어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악마나 악당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서양인들에게 공포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남자는 놀랍게도 상상이나 허구 속에서 만들어진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정체에 대해 열띤 갑론을박이 펼쳐지게 만들며 고어틱하고 미스테리함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이름은 후만추 박사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2년 10월 영국의 더 스토리텔러라는 주간지에는요, 어느 소설이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서양의학을 배운 흉측한 모습의 중국인 박사가 금발의 미녀만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내용의 후만추의 미스테리라는 호러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서양인을 배척하며 살해하는 의하단 운동이 열띠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원작자 삭스 로머는 당시 돌아가던 분위기를 노렸던 것이었을까요? 이 소설은 시대 상황과 맞물리게 되며 사람들의 크나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1913년 영국 런던의 차이나타운에서는 실제로 소설과 똑같은 살인사건이 그것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게도 소설에서 펼쳐진 내용처럼 똑같은 금발미녀들이 살해당한 데다가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국인이 미녀의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 증언을 하는 목격자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설 후만추 박사의 미스테리가 크나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따라한 정신이상자의 모방범죄다, 이슈를 만들어서 소설을 더 팔기 위한 원작자 삭스 로머의 자작극이 아니냐, 심지어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후만추 박사는 허구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며 범인이다, 이렇게 다소 황당한 이야기까지 떠돌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문 끝에 결국 기자들은 그 소설을 집필하고 있던 삭스 로머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만추 박사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다. 나는 그를 실제로 만났었다. 이렇게 깜짝 놀라운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죠. 1900년대 초 런던에서 후만추 박사를 만났다는 삭스 로머의 증언은 그는 중국의 광동 출신으로서 황제를 위해 일했던 고관대작 계급의 출신이며 당연히 그 관료들 중에서도 뛰어남을 자랑하는 걸출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매끈한 대머리와 고양이 같은 눈을 번뜩이며 근사한 체격에 영리한 두뇌까지 가졌다며 그를 엄청나게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세기 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가 되었으며
수잔이라는 아리따운 미모와 금발을 지닌 자신의 간호사와 결혼을 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돌아간 그들은 수도 북경 근처에서 서양의로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한의학에도 밝은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서양의 의술까지 배우게 되었으니 후만추는 명의로 불려지며 그 명성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곧이어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899년도에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인 의화단 운동이 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청나라를 돕고 양의를 몰아내자 부청 묘량을 외치며 불처럼 번진 이 보수적인 민족운동은 서양의학을 배웠고 서양인 아내와 아이들을 지녔던 그에게 그 활시위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거세짐과 동시에 그의 영국인 아내 수잔은 서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만추 박사는 숨어서 화를 피했던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당시 북경에 진주하고 있던 서구 7개국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자녀들이 혼혈하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보호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진료를 펼치며 많은 이들을 구제해줬던 후만추였지만 같은 동포인 중국인에게도 그리고 중국 거주 서양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거였죠. 결국 사랑하던 자녀들마저 목숨을 잃게 되자 절망과 분노만으로 가득 차게 됐던 그는 자신의 일부 추종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종적을 감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괴상한 소문들이 중국 내에 나돌게 되었습니다. 일명 후만추의 저주가 민간에 퍼지게 된 것인데요. 의화단 운동에 가담했던 중국인들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서양인들은 갑작스레 아무 이유 없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열에 시달리다가 피를 토하며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는데요. 아마도 의학에 능했던 후만추였기에 자신의 특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들을 암살했던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스로먼의 발언은 그 당시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차이나타운에서는 금발 여인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진실을 알 수 없는 후만추 실존설이 시너지를 이루게 되며 악마 박사, 동양의 마법과 저주를 지닌 후만추의 괴담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죠. 당시 런던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은 미로와도 같은 좁은 골목과 함께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힘든 하나의 마굴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추종 세력들이 유럽에 많이들 건너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후만추의 무게감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수수께끼들은 미로와도 같은 차이나타운에서 번져나가게 되며 죽음을 맞이한 후만추의 아내 수잔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양의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의술과 서양의 과학적인 의술을 지닌 후만추가 자신의 아내 수잔을 되살리기 위하여 의료기기와 환경이 좋은 그 풍부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시신을 부활시키기 위한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해 금발에 미모를 갖춘 젊은 여인을 살해한다는 그러한 괴담으로 인해 이 영국은 악몽과도 같은 공포에 또다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스테리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어느 누구도 후만추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후만추의 모습이라 주장을 하는 사진까지 나타나게 되며 그의 얼굴은 소설을 거쳐 만화로 그리고 영화를 거치면서 부풀리고 각색되어졌습니다. 1920년대부터 후만추 시리즈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 크리스토퍼 리라는 배우가 역할을 맡으면서 이 영화 시리즈가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비극 중의 하나인
타이타닉호 침몰에도 연루되어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범인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후만추 박사는 동양계의 저주의 화신으로서 괴기스러운 악당이나 악마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영생의 비법을 찾는 캐릭터로 그 존재감을 확실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존했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이 후만추 박사는 시대의 과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느 누가 봐도 중국인임을 분명케 하는 외모, 큰 키와 청나라식 복장, 그리고 서양인들에게 아직까지도 후만추식 수염이라 불리우는 이 길고 가는 간신 수염을 선보이며 성격 또한 극도록 잔인하며 냉혹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인 후만추도 한자로 쓰면 부만주가 된다는데요. 청나라의 역대 황제들이나 지배층들이 만주족 출신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대놓고 청나라 사람임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럽에 망명했던 수많은 중국인들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침범한 탐탁지 않은 세력으로 여겼기에 그 중국인들의 이미지를 깎으며 악으로 그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타켓은 바로 중국인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던 음산한 분위기에 후만추 박사가 적절했던 것이었고요. 동양인 악당을 묘사할 때 필연적으로 보여지는 길고 가는 이 팔자 수염은요, 바로 후만추 박사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의 이름은 이제 전형적인 동양인 악당을 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후만추 박사는 자신의 의술을 베풀며 평범하게 살다간 마음씨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사람의 이기심이 이처럼 억울한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한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아닐까요?